영재과고 친구들을 이제 준비시킨 거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자사고 친구들까지 같이 했었어요. 자녀분은요?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딸이 있습니다. 초사 중1 네. 이제 영재고 과학고 원하면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일까요? 그쵸. 네. 초4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빠르고. 중1 정도 되면 공부를 좀 해야죠. 제가 이제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대뜸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아이를 영과고를 준비하면서 나중에 합격의 결과가 나오면 간혹 어떤 사교육 선생님은 원래 이 아이는 될 법한 아이였고 이 아이는 원래 안 될 아이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선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지. 안 될 아이를 왜 사교육을 힘들게 돈 들고 시간 들고 시키게 한 거야? 라는 얘기들을 엄마들이 하거든요. 근데 될 아이 안 될 아이가 솔직히 있다고 보시나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처음부터 안 될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될 아이들은 딱 보이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대개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히 될 아이들은 보인다. 딱 보면 이 친구들은 내가 안 가르쳐도 누가 가르쳐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친구들. 네. 반면에 좀 힘들 것 같은 친구들도 있고 아예 안 될 것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간 들이고 돈 들였는데 처음부터 안 된다는 아이,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가능성이 보이면 도전해보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편드시는 거 아니죠 지금? 중간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죠. 어머니 몇 개월간 해봤더니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잘 안 해주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친구들인데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도 가르치기가 답답한 수 경우도 있죠. 네. 생기는 거죠. 그럼 센터장은 말해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쪽 방향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대안을.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네, 믿음이 좀 갑니다. 이제 지도하시다 보면 엄마들의 욕심으로 오는 아이와 재능에 있어서 오는 아이가 이렇게 좀 보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이 보이죠. 얘 왜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고 똑똑한 것 같고 그런데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 있으니까 엄마가 가서 수업 들어 라고 해서 오는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고 일단 동기부여가 돼서 능력도 되는 친구들 하고는 수업할 때 자세부터가 일단 다르고요. 준비를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그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요. 자기의 의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그렇죠. 그게 차이를 벌어지게 만든다. 아무래도 교과과정 외의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흥미가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합격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재고 과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뭐 떨어진 친구들도 일반고를 진학했을 때 최상위권을 계속 유지한다든가 이런 결과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영재고 과고에 또 진학을 하고 나서 어쨌든 대입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과학고가 조기 졸업이 많이 줄었고 그러면서 수준이 떨어진다. 영재고도 몰리는 것만 몰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말씀하신 이제 과학고의 경우 이제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드는 상태죠. 20%에서 15%, 조기 진학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30%로 일단 줄게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학 영재 선발 제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또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메리트는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대 열풍이 좀 불면서 아무래도 일반고에 진학해서 의대를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입학하는 친구들의 경쟁률이 좀 낮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도전하지 않았던 친구들, 상위권에 있지만 도전하지 않았던 친구들까지 도전하는 결과를 좀 만들었던 것 같고요. 영재교도 이제 조기 진학이 가능하죠. 2학년 때 영재교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대 진학을 또 꿈꾸는 친구들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늘면 늘었지 그런 것 같고요. 선호하는 학교에 대한 얘기인데 특정 학교를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왜 우리가 서울대 갔어? 오 잘했네 잘 갔네 이런 것처럼 그런 로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성격이라든가 그 학교가 이제 키우고자 하는 인재 양성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학교를 선택해야지 막연하게 부모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선택은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입시에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의대를 가지 않고 카이스트에 간 학생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수능 만점을 받고 의대를 가지 않고 공대로 간 친구가 기사화 됐어요. 언론에서는 의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고 있다. 의대 입시 열풍이 아직도 여전한데 나는 의대 권유하겠다 아니면
다른 쪽을 권유하겠다. 저는 제 아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시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엉뚱한 질문이. 둘 중에서 골라야 된다면.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뿐만 아니고 이제 자사고를 포함해서 네, 학생들을 그런 학교에 보내는 가장 큰 첫 번째가 의대? 기숙사 네.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이유 다 필요 없고요. 아이를 더 이상 내가 케어 안 해도 돼. 2년 또는 3년간 기숙사에다 맡길 수 있어. 저도 솔직히 딸아이를 네, 인천가고를 보내고 싶거든요. 저는 지역이 인천이라 사는 데가. 빨리 떼놓고 싶어.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그렇죠. 아무래도 이공계 네. 쪽이 직업을 갖는다든가 이런 데 좀 편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얘기는 하죠. 의대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제 딸이 섭섭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딸한테 제 몸을 맡길 수가 없어요. 딸의 성향을 불안해 하시는군요. 상담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네. 이미 의대에 관심을 가지고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만 일단 정리. 네. 난처하신 거군요. 영재고과학고는 초등 고학년 때부터들 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때 뭐 고등과정 선행 좀 빨리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진행되는 과정으로 공동석 1, 2 정도는 끝나야 네, 경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KMO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교를 타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코스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중2 여름에 이제 KMO에서 네. 입상 결과를 수상 실적. 얻으려면 네. 중1 여름에는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1년 전에. 중1 여름 이전에 네, 공통수학 1, 2 정도는 이미 끝나야 된다는 되고. 거죠. 근데 과거만 원하는 학생들은 시기가 좀 뒤로 뒤로 네. 미뤄줘도 상관없다고 되고. 생각해요. 과학고는 늦게 시작해도 일단 중3 올라가면서 시작하는 게 가장 이제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 네. 그 전까지 뭐 중등과정 탄탄히 하고 고등학교 과정 1학년 정도까지만 네, 중3 선행을? 전에 해놓으면 네, 그 이후로는 뭐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해요. 과학고는 수학, 과학 내신만 또 들어갑니다. 특히 3학년 때 과학고 준비를 시작하는 친구들 네. 살펴보면 역사나 이런 데 네, B나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이제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서울고는 좀 더 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때 서류만 가지고 학생을 뽑지 않거든요. 네, 면담까지 거친 다음에 뽑기 때문에 네, 내신 성적보다는 면담 내용, 결과에 따라서 네, 1차 합격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1차에 서류만으로 일단 거르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수가에 B가 하나라도 있고 네. 아니면 수가가 올해인 친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과목도 좀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무래도 영재고를 처음에 보려면 사교육 없이 혼자 공부해서 입시가 통과할까? 이거에 대한 불안들이 있으실 거고요. 과학고는 학교 공부 탄탄히 하고 적당히 이제 선행을 좀 하겠다. 그러면 사교육 없이도 가능한 거 아닌가? 솔직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대답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결국 학생 역량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애매합니다. 이런 대답. 네. 누가 가르쳐도 갈 수 있는 나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사교육 안 받아도 일단 서울이나 경기나 한가영 네. 쪽을 제외한 5개 학교들의 입시 그러니까 2차 집필 문제가 많이 좀 낮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예전보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좀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문해력이 높은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 또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사교육에 도움을 받는 건 네. 효율성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0시간 투자할 걸 2-3시간이면 되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안 하기는 하지만 저도 가끔 영상들을 보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갑니다. 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루틴처럼 네. 이렇게 해야지만 갈 수 있어. 5학년을 뭘 해야 되고 중1을 뭘 해야 되고 거기에 너무 좀 몰입해서 네, 그 시기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학생들은 너무 천차만별 느린 학생이 있는 반면에 진짜 빠른 학생들도 있고 맞춰서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진학지도를 좀 해본 분들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걸 학생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좋고 성실한 스타일의 경우에는 통과가 하기 쉽잖아요. 네네. 근데 과학고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봤거든요. 또 상당수 됩니다. 매년 네, 학교 알림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전학 가는 친구들도 꽤 돼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사교육을 받지 않고 진학한 친구들은 학교 생활에 좀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교육과정 자체가 일반 과학은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1학년이 된 친구들 교과 편성 이제 이 돼서 저도 받아봤는데 1학년 때 공통수학 1, 2를 1학기에 다 끝마칩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는 한 학기에 하나씩 나가게 그렇죠. 되는 걸 네. 한 학기에 몰아서 같이 나가고 일반고에서는 이게 4학점이거든요. 일주일에 4번씩 수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과거에서는 3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수능 과목은 일단 공통과학으로 정해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는 1학년 1학기 때 공통과학을 1, 2를 다 끝냅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전부 다 필수로 듣게 돼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그러니까 수학과학 쪽으로 일반고 친구나 아니면 자사고 이런 쪽보다 훨씬 양도 많고 빠릅니다.
근데 이걸 혼자서 공부한 친구들이 과연 다 할 수 있느냐 하면 좀 힘들죠. 딱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듣고 어느 분은 아 그러니까 미리 사교육을 통해서 선행을 다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부모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쪽이 탁월한 아이들이 거기에 가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공부하다 보면 교과 내용이 아닌 본인이 그러니까 뭐 잡지를 보다가 찾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실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갖고 와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는 네네.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판단이 돼요. 일반적인 교과 과정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는 학교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더 실생활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 생각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학교에서는 좀 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제 집착력 뛰어난 친구들 네, 어쨌든 뭔가 몰두해서 해야 되니까 집중력이 일단 커야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도전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흐지부지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친구면 아무래도 영재가고 진학해서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가르치는 과목이 수학인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풀이과정 정리하면서 문제 푸는 겁니다. 한 친구를 좀 유심히 봤는데 수업 시간에 되게 좀 산만해 보여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필기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끄적여만 있어요. 글씨도 아니고 기호도 아니고 그래서 넌 뭐야? 뭐 이렇게 좀 했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그 반에서 그 친구만 100점을 맞았어요. 그걸 참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러니까요. 영재교 과거 제일 중요한 것은 수학이다라는 얘기를 다 얘기하세요. 수학이 중요합니까? 기본이 되는 건 수학이죠. 수학 중요합니다. 네. 근데 과학이 그러면 좀 덜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은 단순히 암기다라 그러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하세요라는 말이 꼭 붙어 있습니다. 과학 문제가 다 그래요. 네. 이게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네요. 수학과학은 어쨌든 선행진도는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입학 후를 위해서도 그렇고 입학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친구들이 요즘 책을 안 읽어요. 네. 그건 전 큰 그렇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친구들 문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 나오는 평문제 같은 경우에 지문이 길어요. 문제 이해를 못해서 계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뛰어난데 네,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네,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문해력에 좀 바탕을 그쵸. 넣어주셔라. 영재교 과고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계시거나 간과하고 계시는 사실이 좀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정보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얻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깜짝깜짝 가끔 놀라는 게 그 학교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시고 그 학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 번도 안 찾아본 학부모님들이 꽤 되세요. 특정 학교를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구나 이 학교의 기출문제는 어떻게 되는구나 정도는 아이랑 같이 한번 네, 보시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을 상대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존경스러운 부모나 좀 짜증나는 부모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짜증난다기보다는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모님들이 좀 계세요. 입시를 너무 잘하시는 부모님. 내가 다 한다. 너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야. 내가 다 케어할게. 이 시기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왜 이거 안 하고 있어요? 학원에서도 학생들이 가르칠 커리큘럼이라는 걸 그렇죠. 정해놓고 시기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시고 본인이 아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좀 계세요. 겉으로 말은 못하시면 딴 데 가세요 이러고 싶지만 그럴 순 없으니 때로는 이제 존경스러운 부모도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수학적 머리가 좀 늦은 친구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늦은 네네. 친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선행 반복하자 그러면 싫어하세요. 옆집 아이는 지금 미적분 하고 있다는데 넌 왜 아직도 여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속상하거든요. 근데 스투 네. 3번을 보게 한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제안하셨는데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3번째 번을 하면 근데 반대로 나오시죠. 그럼 여태까지 학원에서 뭐 한 거예요? 그렇죠. 학원을 옮기거나 그쵸. 탓하거나 이 부모님은 알겠다. 필요하면, 필요하면 아. 그렇게 하자고. 결국 이 친구가 과거를 갖고 어. 스투를 아무 걱정 없이 했대요. 아이들 편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부모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으면 그 친구들하고 좀 많은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설명회라든가 유튜브를 보시면서 혼자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보시고 학교들을 방문해 보시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탐구 목동 연구센터의 심정엽 센터장님 모시고 영재고 과고 입시 얘기 나눠봤습니다.